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6주차 10월 5일 1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윤두영 선생님, 박정원 선생님, 오진숙 선생님, 최선화 선생님, 박용순 선생님, 이렇게 5분 선생님과 이번 학기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세미나 관심 주제로 다문화 교육 관련한 주교재에서 5분 모든 선생님께서 주제를 선정해 주신 까닭에 저희가 지난주에 이론적으로 다문화 교재 살펴보는 건 한 주 강의로 마무리하기로 했었고요. 이제 학교 폭력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와서 실제 현장 교사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과 반대되는 개념,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제가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교재를 선정했는데 안타깝게도 절판되어 있는 상태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재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파워포인트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정도 평화교육 교재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8주 차는 선생님들 중간고사 기간이고 지금 이 클래스 과제 메뉴에 인성교육 관점에서 동서양 고정 가운데 하나 선택해서 서평 제출하시는 걸로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한 분이 벌써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다른 4분 선생님들께서도 중간고사 기간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평화교육이라는 내용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처음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평화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평화를 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인간 공동체 내에서도 상당한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전략들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지 평화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범위에서 지구적 범위, 그곳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든지 평화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개념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경구와도 통하는 것이죠. 국제 관계에서 어떻게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론들 가운데 현실주의라고 하는 입장이 있죠. 그 입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각 국가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대규모로 군비를 확장시켜 나가고 서로 이익이 잘 맞는 국가 사이에 동맹을 맺으면서 동맹국이 아닌 국가들 사이에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 이것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접근법에 따르면 국가, 그리고 지금 국제관계에서만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 심지어 개인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상대방이 내가 이기기 힘들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잘 무장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권력,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상대방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엄청난 비용의 문제겠죠. 국제관계에서 힘을 통한 평화, 현실주의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었기 때문에 국제관계 차원에서 볼 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군사비가 있을 수 있겠죠. 군사비.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건 단일한 영역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들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군사비의 증가가 민간 경제 성장을 저해시키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국방에 쓰이는 돈, 이게 많아지게 되면 다른 데 쓰이는 비용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비 증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생활 수준의 하락이라든지 필수적인 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접근법은 많은 연구자나 전문가들이 생각해 볼 때 사실 이기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면 무엇을 개발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것을 개발하는데도 역시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앞서 비용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달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직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우리는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술이 첨단 무기 체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과 직결되는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일시에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으며 지구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시킬 수 있는 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대규모 살상 무기들, 예를 들어서 핵무기와 같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목격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평화를 위한 전략, 두 번째는 정의를 통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를 통한 평화는 사회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의, 저스티스라고 하는 건 일반적 의미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 올바름, 이런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의는 특수한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 안에서 처벌에 있어서의 정의, 교정적 정의라고도 많이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과도 관련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특수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가장 많이 연결될 수 있는 정의는 무엇보다도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이 경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두 번째의 전략은 빈곤, 질병, 기근과 같은 인간 불행의 제거와 인권의 보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통한 평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여론을 동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선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반대한 사람들의 폭력을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적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의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 희망의 단초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정의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전략도 일정 부분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단일하게 합의될 수 있는 정의의 보편적 기준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기에 유명한 소피스트 가운데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정의에 대한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방법이 결국 자신 입장에선 정의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다르다고 한다면 합의될 수 있을 만한 평화를 찾아내는 노력 또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전략이 제기됩니다. 이건 평화주의라고 하고 잘 알려져 있는 개념인데요.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유명한 평화학자가 있죠. 갈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평화는 기본적으로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폭력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폭력에는 어떠한 폭력들이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도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실시하시면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루어 주셨던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이 직접적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이든 피해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들이 직접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되는 것은 간접적 폭력이 되겠는데요. 직접적 폭력이 의도를 가지고 피해 대상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서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접적 폭력은 반드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각 공동체마다 역사적,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들이 있죠. 이런 구조들 보면 불평등하다든지 폭력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발생하는 폭력, 구조적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문화로 인해서 폭력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성에 비해 남성을 우월하게 보는 문화,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문화, 이런 문화 때문에 폭력 피해의 대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화적 폭력이 될 것입니다.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간접적인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직접적 폭력, 이것이 제거되는 상태를 우리는 소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만 사라진다고 해서 달성될 수는 없겠죠.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합친 간접적 폭력까지 완전히 사라져야 참된 의미의 평화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극적 평화와 대비해서 적극적 평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환을 통한 평화, 평화주의에서 말하는 평화는 완전한 폭력의 부재, 직접적, 간접적 폭력을 모두 없애는 것과 관련됩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평화와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전략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전쟁에 대한 도덕적 혐오감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폭력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혐오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경외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선생님들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상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바이처가 생명 외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여기서 경외감이라고 하는 게 생명에 대한 외경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경외 내지 외경이라고 하면 단순한 의미의 존경심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존경한다.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존경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선 인간 공동체 속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상대방 인간이 모두 생명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호 연계성과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 아까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건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죠. 지금 전환을 통한 평화, 이 평화주의라고 하는 전략은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비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는 평화주의 정책이 오히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텐데 평화를 추구한다고 해서 무장을 해제하게 되면 내가 공격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 오히려 이렇게 공격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는 정치를 통한 평화, 제도 건설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국제 제도의 발전은 국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대안을 창출함으로써 전쟁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치를 통한 평화, 제도 건설이라고 하는 전략은 힘을 통한 평화, 현실주의적 입장이죠. 그리고 앞서 평화주의, 극단적인 이상주의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입장 간의 중도를 채택하고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입장을 이상주의라고 말하는데요. 평화주의만큼 그렇게 이상적인 것은 아닌데 국제사회의 현실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한 수준 내에서 이상적인 평화 정책의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국제연합,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권 국가들 사이에
긴밀한 이해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안타깝게도 개별 단위 국가와 달리 이 제도나 법에 있어서 강제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으로 침략적인 국가를 처벌할 효과적인 비군사적인 수단이 없다면 국제 합의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평화 조약 이걸 맺어가지고 유엔 속에서 잘 활동하더라도 각자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탈퇴해버리는 순간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마땅히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 지속 가능성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의 장면 속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반 조건, 환경이나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평화가 가장 크게 확대되어 있는 개념이 지속 가능성을 통한 평화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지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파괴는 생존을 위해서 자연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이외에 지구상에 또 다른 생명체라든지 자연의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제기되는 폭력 또한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도 평화교육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전략이고 저희와 같은 교육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건 바로 평화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던 전략 가운데 마지막 접근법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화교육은 평화가 무엇인지, 왜 평화가 달성되지 않는지,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것인지 등의 질문을 제기하면서 평화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선생님들께서도 교육의 장면 속에서 선생님들 스스로 가지고 계신 교육적 능력을 통해서 그걸 발휘해 나가면서 학교 공동체라든지 학급 공동체 속에서 평화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가르치시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확장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내지 가장 확장된다면 자연 공동체 속에서도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는 게 모두 평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계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이것 중에 이제 가장 작은 범위, 학교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학생들이 가장 작은 사회 규범을 익히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계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정한 의미의 평화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선 그런 학교 수준에서 디딤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평화교육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요, 큰 틀에서 평화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갈등에 직면하였을 때 평화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비둘기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전 세계인의 평화적인 축제, 여기서 개막할 때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동원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스포츠 대행사는 무엇일까요? 질문하면 학생들 대부분 올림픽이라고 잘 대답해 줄 겁니다. 이번에도 비록 관중이 들어오진 못했지만 올림픽이 열리기도 했었죠. 올림픽이라고 하는 건 모든 나라들이 비록 경쟁은 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스포츠맨십이라든지
경쟁 대상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 배우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평화교육, 실제로 동원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교육적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평화교육은 폭력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폭력적인 대안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교육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폭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다룰 때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실제 평화라든지 폭력이라고 하는 내용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태도의 변화라든지 실천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평화 교육과 관련한 두 번째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